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또 철강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철광석의 선물 가격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의 철강 시장 분위기까지 같이 짚어주세요. 네, 이제 이번 주에는 중국 철광석 가격이 톤당 거의 120달러, 그리고 원료탄은 200달러 후반대까지 오는 등 이제 원료 가격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원료 가격 상승은 지금 8월부터 중국에서 이제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강력한 부양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 일선 도시에서 좀 솔선수범으로 먼저 나서서 모기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주택 구입 계약금 비율을 인하한다든지 이런 각종 제한들을 좀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좀 중국 철강사들의 좀 하반기에 감산이 좀 계속 미뤄지면서 계속 가동률이 높게 유지가 되었고 그래서 뭐 철광석이나 원료탄 수요가 높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원료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광산에서 좀 안전 점검이 좀 반복이 되면서 네. 수급 불균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근데 이로 인해서 또 9월 초에 중국 철강사들의 철강 가격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원료 가격 상승이 좀 지금까지 있었음에 따라서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움직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8월까지의 또 상황을 보면 좀 중국 내수에서 그 철강 수요를 좀 소화를 다 하지 철강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철강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8월까지도 좀 가격이 하락했던 모습은 좀 역설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철강 시장에 대해서 먼저 산업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은 철강 이제 하반기의 전망들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살펴보시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좀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이런 강력한 정책 발표들 덕분에 이제 주택 거래량 같은 거는 좀 개선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좀 중국 내에서도 실제로 이게 철강 수요 개선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주택 수요 쪽 말고 공급 쪽에서 개발 투자라든지 신규 착공, 이런 공급 관련 지표가 돌아서야 철강 실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철강사들의 연말로 갈수록 감산 기대감도 있긴 한데요. 근데 오히려 이럴 수요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을 경우에 감산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원료에 대한 수요 감소 그리고 원료 가격 안정화로 이어지면서 철강 가격을 지지해 주었던 요인이 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철강주는 좀 시황보다는 좀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2023년 올해 말에 광석 리튬 생산 시작을 또 앞두고 있고 그런 이제 중국 전방 산업 개선 시에도 대응 가능한 좀 포스코 홀딩스가 좀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하반기까지 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슈별로도 체크를 해볼게요. 지난 8월 말에 이제 고려아연이랑 현대차가 협력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들도 짚어주실까요? 네, 8월 말에 두 가지 공시가 크게 있었습니다. 고려아연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제 5,200억 원 정도 지분 5% 정도로 현대차 그룹이 참여를 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아연이 신사업으로 올인원 니켈 재련 사업 신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제 유상증자 자금이 여기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지금 고려아연이 근데 이제 이 신사업의 주체는 고려아연 좀 손자회사, 자회사인 고려아연 자회사인 캠코가 주체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캐파로 따졌을 때는 중국 외 기준으로 세계 최대
니켈 재련소가 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25년에 완공이 되고 26년에 좀 양산이 시작될 계획이고요.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정적인 배터리 원소재 확보를 위해서 국내 최대 재련업체인 고려아연과 협력을 택했다라고 보이고, 이제 판가 인하, 이제 앞으로 전기차의 판가 뭐 인하 전략이라든지 IRA 대응 차원에서의 전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어떤 남은 과제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이런 발표 내용 이후에 좀 고려아연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뭐 주가 상승 요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러한 현대차 그룹의 지분 투자가 이제 작년에 좀 있었던 지분 경쟁의 재점화가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좀 희석이 되면서 이제 영풍 쪽의 장씨 일가와 고려아연 경영진 측 최씨 일가의 지분 차가 조금 더 좁혀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씨 일가의 지분이 좀 더 앞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도 양측에서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공시로 올라오고 또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거는 좀 상승 요인이다라고 그렇죠. 기대가 됐었는데, 이제 반면에 그럼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우려 요인으로서는 이제 신사업의 주체가 왜 고려아연이 아니라 자회사 캠코냐라는 네. 점이 계속 좀 우려 요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이번 신사업에 대한 매출액 가이던스가 본업에 비해서 좀 작은 수준이었다는 네. 점도 있었는데요. 사실 고려아연이 계속 앞으로 신사업에 투자는 계속 이제 그쵸. 자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막상 이제 신사업의 주체인 자회사 캠코는 지분 35%의 자회사로 연결로 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신사업의 가치가 고려아연에 온전히 좀 반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이번 발표를 할 때 앞으로 이 캠코의 지분을 최대 60%까지 늘려서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제 이러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 좀 시장과 좀 더 구체적인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고 좀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상승 요인과 우려 요인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와 연결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볼게요. 최근에 실적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고 실제 주가도 좀 많이 급락하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이번에 좀 점점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방산업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인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 축소 흐름이 좀 나타났고, 또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좀 비수기이다 보니까 전기차의 전기차의 판매량 성장세 둔화가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LFP를 탑재한 저가 모델 위주로 좀 판매를 주력을 했고요. 그럼에 따라 좀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네.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제 뭐 화재 원인 이런 게 겹쳐서 F150 그런 모델의 판매 감소 이슈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직 양극재들의 재고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좀 리튬 같은 광물 가격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역시 전방 부진과 재고 조정이 주요 원인이고요. 뭐 공급 증가 원인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료 가격은 2, 3개월 시차로 이제 판매가에 레깅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양극재 기업들의 판가 하락이 좀 기존 예상보다 3분기까지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격적인 부분도 내려가고 있고 아무래도 전방산업 쪽에서도 어느 정도 배터리의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좀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섹터 내에서 사실 좀 살아남는 섹터들도 있고 소재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오히려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쪽은 없을까요? 네, 이제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실적 우려 이런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 중에서 분리막 기업들은 좀 실적 개선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해외 쪽에 증설을 해두었던 공장 가동률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좀 장치 산업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원가의 거의 20% 이상을 차지를 해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동률과 생산량이 개선이 될수록 이제 단위당 마진율이 좀 큰 폭으로 큰 폭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KIT나 네. WCP 같은 이런 이런 기업들이 모두 유럽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또 유럽에서는 작년에 전력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유틸리티 비용도 거의 원가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제 올해 이런 유틸리티 비용 역시 좀 안정화가 되면서 분리막 기업들의 좀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제대로 나타내는 구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어떤 모멘텀을 좀 봐야 될지 남은 모멘텀들이 있긴 할까요? 네, 아무래도 3분기에 이런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눈높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네.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앞서서 분리막 기업들이 실적 개선세 사이클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래도 전방이 더 개선되기 전까지는 일부는 신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동 시점을 좀 늦추면서, 이제 가이던스 자체는 그래도 조금 톤 다운을 하는 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상반기에 좀 수주 관련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부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에 많았는데 부재를 했었는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좀 부재했었는데 아무래도 연말로 갈수록 이 두 기업들의 신규 고객사 발표나 추가 수주 공시 같은 좀 발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재들 중에서는 분리막 기업들이 이제 IRA 법안에 따라서 이제 북미 진출을 이제 제대로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27년부터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이 시작되어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올해 내로 이런 계획을 구체화해서 발표를 하고 또 발표를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진출을 하려면 선수주가 기반이기 때문에 추가 고객사나 공급 계약에 대한 발표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남은 모멘텀들 함께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실제로 나올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극재 같이 다른 소재들은 좀 공격적인 증설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차세대 소재에 대해서 관심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좀 주목할 만한 소재, 분리막도 말씀을 주셨지만 또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소재를 좀 볼 때 전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의 흐름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가 경쟁에 따라서 LFP 팩토리가 확대가 되고 있고 네. 또 실리콘 음극재 같은 차세대 소재들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트렌드에 모두 부합하는 소재가 탄소 나노 튜브 CNT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런 탄소 나노 튜브의 경우에는 이제 LFP가 낮은 에너지 밀도가 아무래도 한계인데 이제 CNT 도전제를 첨가를 한다면 그 CNT를 더 적은 양만 넣고서도 더 적은 양을 넣어도 되고 그거에 따라서 활물질을 더 탑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용량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가 확대가 되는 흐름에서 이 실리콘의 불완전한 구조를 잡아주는 그런 보완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CNT 도전제, CNT 탄소 나노튜브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이 좀 주목해보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탄소 나노 튜브와 관련해서 제이오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제이오는 CNT 파우더, 즉 이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의 뭐 다른 기업으로는 LG화학 정도가 또 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외에 뭐 나노 신소재나 동진, 세미캠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 이 기업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기업들은 이 CNT 원료를 받아서 용매에 녹여서 분산액으로 가공을 하는 기업이고 제이오는 이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투자 포인트를 뭐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2차 전지 시장의 흐름들 속에서 거의 뭐 독점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NT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CNT의 그 구성이 좀 몇 겹이냐라고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한 겹, 여러 겹짜리는 다른 기업들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네. 한 겹짜리는 네, 물성도 굉장히 좋고 러시아 기업 하나만 전 세계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매우 가격이 비싸서 좀 채택이 못 되고 있는데 근데 제이오는 그 중간의 성격인 2-3겹짜리로 이루어진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가지 사이의 수준의 원료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그 각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요를 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사 확대 모멘텀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요 고객사 외에 우리나라의 다른 셀 기업과 또 일본 쪽의 메인 셀 기업으로 공급 논의를 지속 중이고 이제 연말 내에 좀 논의를 마무리할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캐파 증설 모멘텀인데요. 네. 지금 이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 크기랑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이 CNT의 글로벌 캐파 자체는 매우 작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성장성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제이오가 계획 중인 2025년 5,000톤 증설 역시 지금 오직 기존 고객사 향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고객사가 들어온다면 더 증설을 해야 되는 니즈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3가지 투자 포인트로 인해서 제이오를 좀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오 또 CNT 쪽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이 종목의 경우에도 3가지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고객사도 늘어나는데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캐파까지 증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종목이니까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연구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과 함께 철강 섹터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물가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좀 애매하게 나왔죠. 생각보다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 점도 있었고 아닌 점도 있었는데요. 이 물가지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연준 스탠스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남은 지표들까지 한 주의 마지막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